안녕하십니까. 화합 상생으로 승리하자 민생당 828 전당대회 합동토론의 사회를 맡은 고재구원입니다. 누가 민생당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으로 승리하는 민생당을 이끌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합동토론회가 끝나는 다음 주 전 당원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K보팅, 26일, 27일에는 ARS 투표가 진행이 되고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민생당의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최종 선출됩니다. 다음 주 투표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러지는 오늘 합동토론회가 투표 전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그동안 당심의 막판 흐름과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쏠리는 관심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누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적합한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7분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진 후보, 이창록 후보, 진예찬 후보, 이승한 후보, 서진희 후보, 임동순 후보, 이내운 후보. 네, 7분의 후보들을 보고 계시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모두 아쉬움 없이 가진 역량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는 후보자 모두 발언, 공통질문, OX질문, 집중 청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후보들 보고 계신 자리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모든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순서와 시간을 꼭 준수를 해주시고 인신공격이나 네거티브가 아닌 비전과 정책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대 앞쪽 타이머에 표시되는 잔여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먼저 모두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별로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진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서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연관된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앞에 제가 감히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께서 코로나와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당원분들께는 민생당의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갑절로 힘드십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기쁨이 있다고 진리가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고난은 곧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 서진이는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 찾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기호 1번 서진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내운 후보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후보 기호 7번 이내운입니다.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비도 많이 맞고 녹도 많이 쓸었습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8기통 알루미늄 엔진이 아직 쌩쌩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선배들께서 아직 당에 남아 계시고 당원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대결 정치에 의한 국민 피로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지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소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민생당이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이루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저 이내운이 하겠습니다. 기호 7번 이내운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승한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 한번 역전타자 4번 이승환입니다. 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의 패배로 많은 당원들이 좌절감과 패배감에 쌓여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또 당의 인력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꼭 기호 4번 이승환과 함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정당 민생당의 앞날을 기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진예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진예찬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7년 전 귀국한 건축가입니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민생당을 위해 헌신하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 다당제를 염원하시고 분권화된 대통령제를 원하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동순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후보 임동순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 임동순 민생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민생 제일 민생당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민생당 후보들이 당당하게 나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의원 출신인 저 임동순이 당대표가 되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임동순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이창록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직 민생당 기호 5번 정정당당 이창록입니다. 오직 민생당만 생각했습니다. 이수봉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봉을 몰아낸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민생당에 필요합니다. 이수봉의 과오를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당의 쇄신과 혁신은 이수봉과 맞서 싸운 저만이 가능합니다. 제3지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당원 주권 정당은 꼭 만들겠습니다. 정정당당한 혁신의 불도저 기호 5번 이창록, 오직 민생당만 바라보는 상록수 같은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진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새롭고 강한 민생당을 만들어갈 기호 3번 이진입니다. 이내훈 후보님, 임동순 후보님, 이창록 후보님, 이승환 후보님, 진예찬 후보님, 서진희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후보가 민생당을 위한 노력과 열정으로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에게는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명선거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새롭고 강한 민생당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7분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이번 공통질문은 답변 시간이 1분 30초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후보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을 좀 엄중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버가 되면 바로 마이크가 지금 꺼지게 됩니다. 길게 말씀하셔도 송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유념해 주시고 시간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생당 현안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또 그 해법은 무엇인지입니다. 예, 발언 이번에 답변 순서는 먼저 이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내 분열과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다시금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내고 당원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당을 만들고 그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당내 민주화, 투명한 예산 집행, 선명한 정책을 갖고 우리에게도 다시금 민생당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민생당의 문제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기호 3번 자신 있게 민생당을 일으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동순 후보 순서입니다. 당이 화합을 해야 됩니다. 당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상황인데 서로 그 분열에 싸우고 법적 다툼에 많은 사람들이 징계까지 당한 상태이다.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는 묻고 당이 화합을 취해서 큰 단결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대선을 당장 이야기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로 허리에 꿰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 민주평화개혁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평화개혁의 계획과 연대하는 등의 방안 등 민생당이 대선에서 존재감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대표가 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창록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생당은 당대표가 선정되고 바로 조기 안정화를 꼭 이루어야 합니다. 이수봉 체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독립이 되었는데 친일파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특별전수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몇몇 국회의원들과 접촉하였고 조기 원내 정당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당이 힘을 얻고 당원들에게 자부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수평적이고 상향식 의사전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당원 주권주의를 통해서 당원과의 소통을 높이고 당원들의 참여를 많이 증진시키겠습니다.
어떤 분이 당 대표가 되면 거대 정당, 거대 양당에 당을 팔아 넘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소문이겠죠.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제 3지대를 지켜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진희 후보입니다. 각 정당의 최대 현안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을 국민에게 위임받아서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생당은 그렇지 못하고요. 따라서 매력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기에 과연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겠습니까? 따라서 그 해법으로 첫째는 국민에게 어필 받을 수 있는 당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정당 운영을 해본 당대표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요. 바로 그 후보는 저 서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진예찬 후보입니다. 당원들의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의 자산을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고 다당제라는 제3당의 창당 정신과 당원들의 간절한 희망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민생당을 현재 상태에서 개선시키는 것보다 더 큰 목표를 제시해서 새로운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큰 정치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3지대를 통합하여 새로운 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선 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승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이승하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당원들을 만나면서 또 국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민생당이 아직 존재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총선과 지방선거의 패배 그리고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 저희 민생당은 모두 다 좌절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율 0%, 너무 힘듭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패배의식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만들어내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정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패기로서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 많이 어려운 조건 중에 있지만 그래도 40만의 당원과 그리고 기라성 같은 전직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방의원들도 계시고 이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해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부분에서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반성된 부분을 일일이 찾아서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화합과 그런 힘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내훈 후보입니다. 예, 저희 당이 참 지난한 4분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화합인데요. 근데 정당이란 것이 그 시민사회단체와 조금은 다른 것이 정치적 선거 출마를 통해서 이상을 실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놓여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지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이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후보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지대에 있는 여러 정당들과도 힘을 합치려는 노력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저희가 현재 기호 번호가 뒷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당기려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성정당처럼 초법적인 형태가 아니고 합법적인 형태를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 힘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대선 지선에 출마를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당의 치유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7분의 후보들의 답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예, 모두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후보께서 당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 이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분들까지 대선 후보로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생당이 그렇게도 허약합니까? 그렇게도 자신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6분의 후보들도 대선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감을 좀 가집시다, 우리가. 우리 민생당은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민생당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후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니 더 성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계시는 후보님들과 당원들의 뜻을 모아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선 이후에는 곧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임동순 후보입니다. 당장 그 대선을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 바늘을 허리에 꿰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당은 민주평화개혁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면서 민주평화개혁 세력과 연대를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민생당이 대선에서 존재감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 대표가 되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창록 후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당내 조기 안정화와 그리고 원내 정당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상향식의 의사 전달 구조를 만들어 전국 당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에 대한 신뢰를 쌓고 전국 정당 조직화를 통해서 대선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 양당의 국민이 실망시킨 어느 쪽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 여론조사 한 10% 정도가 육박하다고 합니다. 그 민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제3지대 종갓집인 우리 민생당이 꼭 필요합니다. 작년 총선 이후 활동을 쉬고 계시는 당의 어르신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그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외부 3지대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같은 분들과 함께 그 장에 경선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로써 당내 함께하는 제3지대의 통합 플랫폼으로 내년 대선을 당당하고 우뚝 서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진희 후보입니다.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시 전직 국회의원님 모두로 대선 자문단을 만들겠습니다.
갈록 있는 우리 당 의원님들의 해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손학규 대표님,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님,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동영 대표님, 그리고 지금 우리 민생당 유성엽 박주현 공동대표님의 리더십 아래 대선으로 가는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의 뜻과 민생당 대선 자문단 및 당원의 뜻을 받드는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우리 당 브레인들로 구성하여 정권 창출의 산실로 만들어 반드시 집권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생당 당원은 저력이 큽니다. 44만 당원 중 반은 수도권에 계시고 반은 호남에 계십니다. 특히 우리는 호남의 지역 기반이 아주 큽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집권 여당을 만들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진예찬 후보입니다. 민생당의 대선 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큰 판을 만들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제3지대를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시대전환, 김동연 예비후보, 기본소득당, 또 국민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등과의 통합을 첫 번째 과제로 하고 바로 경선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3지대를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승안 후보입니다. 예, 기호 4번 이승환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민도 저희 당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정당이 정권을 이양하거나 교체하지 못하면 정당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단 한 줄도 쓰지 않는 우리 당의 현실을 볼 때 어느 양당과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이루어지기는 참 힘듭니다. 저희는 먼저 자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체성이 같은 의원을 모셔서 원내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힘과 정의를 쏟아서 3% 정도의 전국 3% 정도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 10%, 20%의 지지율을 가지고 타당의 후보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 후보 중요합니다. 키워내고 또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하고 또 제3지대의 여러 후보들과 연대하고 유력 정당과 손잡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자체의 몸집을 키우고 우리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내훈 후보입니다. 예. 민주당의 대안으로 국민의힘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도 국민의힘만큼 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지대 정치를 추구했었고 또 실패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선은 일단 3지대의 힘을 모아야 되겠고 3지대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실은 우리가 다당제 통한 연합 정치를 추구하지만 아직 이번 대선에서는 양강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강구도에서 우리 정당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우선 정권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민생당 집권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가 희망이 있고 연합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이제 OX 질문 순서입니다. 당원들이 이 궁금한 점을 사전에 좀 취합을 해서요, 저희들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들께서 앞에 놓인 OX 편말로 자신의 의견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소 후보들의 철학이나 뭐 성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뭐 가볍게 생각을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즉석에서 하나 뽑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 지역을 확대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말을 들어주세요. 예, 한 분만, 우리 이진 후보님만 이제 O를 드시고 나머지 후보님들은 모두 X를 드셨습니다. 예, 우리 이승환 후보님, 예, X를 드신 이유 뭐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민주주의의 원칙은 경선과 공정한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공천이 뭐 의도는 좋지만 가끔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알려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제 답변을 하는 순서는 이미 추첨을 통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 줄 모르는데 답변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책에 관한 건데요. 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예, 요즘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편말을 들어주세요. 네, 이번 의견에는 좀, 의견들이 서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들 간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임동순 후보님, O를 들어주셨는데요. 예, 간단하게 왜 O를 선택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를 3일 한다. 때도 아니고 적절치가 않다. 대선을 앞두고 3일 정책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예, 후보님 그 질문을 혹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질문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선별 지급이 아닌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제가 X를 해야 되는데 O로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X로 이해를 하고 그럼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재난지원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자영업자, 중소상인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지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 예, 이런 의견이시고요. 예,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제가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어떤 질문이 나올 줄 몰라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민생당은 독자적인 후보를 내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말을 들어주세요. 예. 일단, 다섯 분이 이제 O를 들어주셨고, 우리 한 분은 X, 우리 한 후보님은 지금 중립이신 거죠? 예. 제가 여기서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중립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질문 답변 우리 진해찬 후보님께서 해주시죠. 손학규 전 대표님과 같은 여러 대선 주자들이 당에 있습니다. 독자적인 후보를 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은 당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생력이 없는 시도당은 축소하겠다입니다. 자, 여기에 찬성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예, 우리 또 공교롭게 이진 후보님만 이제 O를 드셨고 나머지 후보님들은 모두 X를 드셨습니다. 예, 이진 후보님 왜 O를 드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의 재정성 확보라는 것은 과거에서도 누차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재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당을 축소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1000명이 있는 시도당이나 10,000명이 있는 시도당이나 5만 명이 있는 시도당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당의 안정성을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당의 쇄신을 위한 당명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도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창록 후보님께서 그 이유를 좀 X를 드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도 당명에 대한 부분은 공약으로 거론됐지만 무조건적인 당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당명을 바꾸게 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내 정당으로 진입하면서 변경이 필요할 때 당원 주권주의 그 상향식 그 당원들의 그 의사를 받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의 질문과 좀 일맥상통하긴 한데요. 당의 쇄신을 위해 중앙당, 시도당, 연구원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입니다. 예,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우리 이내훈 후보님만 제외하고 모두 O를 드셨습니다. 예, 이내훈 후보님 X를 드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 준비를 저희 당은 해야 됩니다. 선거 준비하려면은 구조조정보다는 더 힘을 모으고 더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당 조직 강화를 위해 중앙당과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예, 많이 갈리시고 두 분 찬성, 네 분이 반대, 또 한 분은 좀 중립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요. 예, 우리 서진희 후보님 X 드셨는데 네. 이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지도부도 해봤고 또 지역 시도당 위원장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시도당 위원장들도 이하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더 권한을 확대하고 또 책임을 더 드려야 실질적으로 당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X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 잘 답변도 해주시고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OX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화합 상생으로 승리하자 민생당 8.28 전당대회 합동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보 간 청문 토론입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 나머지 6분의 후보자가 각각 순서대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은 최대 30초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답변도 1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해진 이 발언 순서, 시간 꼭 좀 준수해 주시고 또 인신공격이나 네거티브가 아닌 비전과 정책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모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진 후보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순서는 이창록 후보입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원 가입 자격도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만약 당선이 되신다면 당선 무효 가처분 소송이 휘발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수봉 및 홍익표 등의 측근들을 과거 청산 없이 껴안고 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이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소위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책 경쟁이 아니고 네거티브를 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민생당이 오늘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 행태가 이런 겁니다. 질문의 질이 이런 정도라면 안타깝습니다. 음해 선거 공략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진해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진 후보님, 그런 정책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에 입당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정확히 언제 등록된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부터 지난 가을 사무부총장 임명 받으시고 일하시면서 직책 당비를 안 내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당원도 아니면서 직책을 맡을 수 있고 후보 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법을 어기는 분이 당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의 직책을 맡게 되면은 당의 활동비를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저는 그 당의 어려운 살림을 생각을 해서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에 모두 돌려줬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당을 사랑하는 후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치도 없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당의 공식 기구, 당의 공식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엄청난 해당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 민생당을 이 모양으로 망쳐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승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그 질문을 하면 국회에서 받아드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당원 가입과 관련돼서 이게 복당을 했는가 또는 다시 입당을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당원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한 부분이고 오해 말고 성실히 답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의 이해를 다시 한번 좀 질문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복당 부분하고 복당을 하신 건지 아니면 새로 입당을 하시게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 내용. 저는 탈당을 한 사실도 없고 복당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요. 일단은 나중에 일단 서진희 후보 다음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럼 입당한 날짜는 몇 년도 언제십니까? 입당 날짜가 몇 년도 언제십니까? 예, 지금 입당 날짜가 언제다 이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저는 모든 것을 다
사무처에 다 기록을 했고 또 선관위에서 합법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선관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임동순 후보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이진 후보께서는 이제 정당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우리 민생당이 이진 후보께서 경험했던 정당들과 비교했을 때 민생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답변해 주시죠. 제가 언론 보도를 얼마 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남을 방문해서 광주 송영역과 말바우 거리에서 108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얘기인데 우리 민생당이 국민에게 기대를 미치지 못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시민들이 하는 말이 제발 좀 그만 싸워라. 그만 싸우면 그 좋은 민생당이 3당을 합당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우수한 장점을 좀 살려라. 바로 우리의 장점은 우리의 내재적인 수많은 우수한 인력 그리고 전직 의원님들 그리고 40만 당원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 단점은 분열입니다. 그 분열을 극복해야만이 민생당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내훈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이진 후보님께서는 오랫동안 당무를 하셨고 민주평화당으로 입당하시기 전에도 민주당에서 오래 당무 경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데 지금 민주당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삼지대 정치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진보의 개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시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자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러다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삼지대 정치에 관한, 네, 삼지대 정치에 대한 관한 생각을, 남아서 답변이 좀. 삼지대 정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당의 통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삼지대 통합이라는 것이 꼭 삼지대가 우리가 지금 삼지대라는 것이 무엇이 주창하는 것이 삼지대인가? 우리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서 모두를 끌어들여서 하나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중심축을 누가 갖느냐? 거기에서 삼지대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 삼지대의 정의에 우리 민생당이 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진 후보께 질문하는 시간을 모두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보님들이 수가 많다 보니까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또 제한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이창록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예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선거운동 가장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이창록 후보 같은 세대로서 참 패기 있게 제3지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기부도 많이 하시고 지역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정평에 나 있고 정직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의 비민주적 행태, 당의 비민주적 행태에 싸운 장본이시죠. 당선이 되시면 어떻게 당을 이끄시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당을 이끄시겠습니까? 예,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우리 진예찬 후보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부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생당을 다시 재건하는 데 노력하려고 하고 그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을 살리기 위한 많은 공약들을 제시하였고 그 제시한 공약 중에 당의 조기 안정화를 만들고 그리고 제3 세력의 DJ 정신과 호남 정신을 승계해서 기반을 해서 전국 정당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수평적이고 상향식의 의사 전달 구조
통해서 당원과의 소통을 하고, 그리고 당의 인지도 상승, 그리고 당의 대선과 지선의 승리를 이끌어 나간 많은 그 공약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승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창로 후보 뭐 장점도 많지만 그 중앙당 경험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당 대표가 되면 안보 외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텐데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지역에서 가장 밑에서부터 기초의원 선거, 그리고 총선, 그리고 중앙당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중앙당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왔고, 최근에 점거 농성을 하면서 중앙당의 상황과 중앙당의 어떤 여건, 그리고 앞으로 당이 어떻게 중앙당이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중앙당과 시도당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리더였어의 역할, 그리고 그 주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많은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서진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패기가 가득하신 우리 이창록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청년들이 정치권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저도 청년 정치를 하는 40대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건 국민의당 2016년서부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능력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그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중앙당의 그 노력,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항상 당원 중심의 생각과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 당원들을 앞으로 정치권에, 그리고 우리 당에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임동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창로 후보께서는 이제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치와 사업의 다른 점과 그 정치를 사업하고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정치와 사업은 비슷한 면도 많고 틀린 면도 많습니다. 돈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사업엔 공통점은 신뢰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중앙당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그러니까 시도당과 그 밑에 있는 당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내훈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번 근 1년간의 이제 당 정상화 과정에서 많은 당원들이 이제 속상하고 상처도 입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충북도당은 많은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후보님께서도 사실 윤리위원회 징계까지 받으셨었고, 결과적으로는 또 네. 그래서 충북도당을 어떻게 화합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난 저희 민생당으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시도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총선을 마치고 우리 충북도당 당원들에게 추대를 받고 시도당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앙당에
말도 못하는 억측으로 말도 안 되는 인사로 홍익표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최악의 민생당을 맛보았고 6개월의 직무 정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과 함께 열린 시도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직능단체 및 모든 단체들과 화합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그 외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호남과 충청 지역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창록 후보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민생당은 제3지대의 대한정당이자 종갓집 당입니다. 그 DJ 정신과 호남 정신을 반드시 승계해야 하고 호남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서민 중산층 위주로 전국 정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을 통해서 호남이 중심이 되는 민생당, 그러면서 전국 정당, 앞으로 나가는 제3지대를 꿈꾸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창록 후보에게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진예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먼저 이승한 후보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네. 진해찬 후보가 뭐 되게 보면 역량적으로도 많이 또 그리고 외국에 또 다국적인 사고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선거에 출마한 경험은 한 번도 없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당이라는 게 굉장히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경험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분에 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죠. 예, 저는 2016년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면서 종로구 국회의원 총선에 경선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비례대표 및 종로구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선거를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그 경험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저의 정치적인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리더의 자질은 이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잘 듣고 조직의 각 구성원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조하셔서 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서진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멋지고 씩씩하신 진해찬 후보님께 여쭙니다. 후보님은 프랑스 유학파신데요. 프랑스 젊은이들의 보편적인 정치관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이 정치 참여에 관해서 또 한 말씀 비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20년간 프랑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프랑스 젊은이들이 정치에 참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항상 표현을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항상 그것을 맞부딪혀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참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장점들이라고 판단을 했고 단점들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 몸에 이렇게 본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임동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진해찬 후보님께서 그 정당 생활을 한 지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염려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2014년에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 뒤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의 이런 수직적인 구조와 이 군대식 이 회사 이런 부조리한 것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6년에 손학규 전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됐고 그 뒤로 쭉 함께 정치 생활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 지났으니까요. 그리 짧은 시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이내훈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진해찬 후보님 보면 항상 차분하시고 성실한 모습에서 많이 배웁니다. 근데 이번 공약을 보니까 종로로 당사를 이전하겠다고 하셨어요. 종로 사시는데 저도 당사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종로 이전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건축사로서 이 환경, 주거 환경, 도시 환경 이런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가보면 항상 자본과 권력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서 정당이 있는 것도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이 뭔가 새로운 시작, 제3지대를 통합을 통한 새로운 이 당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 공기 좋고 또 자연 환경이 함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종로에서 일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예. 다음은 이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 정책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화예술 정책이 왼쪽으로 치우쳤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우리 민생당의 문화예술 정책은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정치가 문화와 결탁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 예술인들을 탄압하고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는 점이고요. 또 문재인 정권에서도 물론 문화예술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하지만 그 딱딱함, 이렇게 경직돼 있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는 문화예술계가 살아나기 어렵다. 얼마 전 김구 백범 기념관에 다녀오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문화 강국의 대한민국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창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진해찬 후보님, 이번 선거에서 40대 기술론을 꺼내셨습니다. 40대 혁신적이면서 안정적인 시대, 그리고 우리 당을 위한, 그리고 사회의 전문가의 바탕으로 한 당의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0대 기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창로 후보님, 우리 7분 후보들 중에 40대가 3분이고 30대가 1분입니다. 젊은 분이 4분이나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당을 이끌면 뭔가 추진력이 있고 패기가 있고 그렇지만 이
다른 후보님들처럼 경륜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면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조화를 이루면서 당의 쇄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진해찬 후보에게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후보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서진희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따로 저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뭐 답변도 없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자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임동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수봉 위원장 징계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징계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명확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다음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가고 덮는다고 또 화합을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덮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연관관계가 있든 단순히 같이 서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공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 부족으로 비롯된 회계의 불투명 또 조직의 회전문 인사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한 판단으로서 또 비난받을 것은 비난받고 또 법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은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내훈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승환 후보님 뵐 때마다 참 사실은 정치의 어떤 단맛을 일찍 좀 보셨었어야 되는데 쓴맛을 많이 보셨고 또 그만큼 경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이 화합하려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보통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당헌 당규를 할지 법의 상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은 의사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결여됐다고 생각을 하고 공청회를 할지 또는 토론회를 할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재 적재적소의 인재를 배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공군자자 부부 신신처럼 적절한 적합한 인물을 잘 선정해서 고르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이승환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유일한 호남 후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다면 전남 나주가 고향인 저 기호 3번 이진 후보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고 당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명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당에서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6 후보가 나왔을 때 광주 전남 후보의 유일한 후보였고 또 이진 후보가 지금 나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다 서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저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경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후보는 자기 강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광주라는 것을 부각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또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그 서울시당 위원장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거기에 규약이나 이런 부분에 그 제공되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이승환 후보님. 제가 공약을 보니까 그 우리 민생당이 최고위원회 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당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당원 중심을 배제한 방안으로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당원 중심의 정당에서 예, 당원 중심. 예. 그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그 정당의 가장 어려운 점이 또 정당의 불합리성이 그 발견되는 경우가 그 의사 수렴 과정에서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 최고위원이나 또 비대위원 몇 사람들이 자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걸 진행해 가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의 의사가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의 그 어떤 그 리더의 하나의 그 생각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고 시스템화돼서 당원들의 의사가 집행부와 의사결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예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항상 웃어주시는 이승환 후보님. 근데 이수봉 체제에서 함께 일을 하셨죠. 근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마를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이 후보님만의 독창적인 어떤 공약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후보님다운 공약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그 합당하기 전에 경선에 의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또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았고 또 전국의 그 시도당 위원장들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또 회장을 맡아서 이수봉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물론 뭐 결정되는 과정이 또 선정되는 과정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성정이 됐기 때문에 좀 이수봉 체제가 좀 잘 갔으면 또 당을 좀 화합하고 우리 당의 역할들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저희가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그 민생당 개혁혁신위원회도 만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용하지 못하고 영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승환 후보께 질문하는 시간이 모두 마쳐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세 분 후보가 남으셨는데요. 예, 서진희 후보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순 후보 질문해 주세요. 서진호 후보께서는 젊으신 후보입니다. 그 여성 혐오와 그 남성 그 혐오가 이슈가 되고 지금 있는데 여성 평등을 얘기하면은 남성들이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글쎄 이거는 여성 혐오 혹은 남성 혐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내훈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서진희 후보님을 뵈면 참 2012년부터 삼지대 정치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참 끈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그 저희 당 선거도 그렇고 사실은 원래는 여성 최고 의무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여성이 없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고 그런 것도 없는지 여기에 서운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당 여성 당원들의 권리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섭섭하기도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이 남성들의 오랜 정치 구조 속에서 같이 함께 출발점에 선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을 생각하면 더욱 섭섭하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열심히 뛰어서 좀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또 그 결실이 우리 여성 정치인분들이나 여성분들께 또 다른 좋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무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서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원외 정당인 민생당의 한계가 참 가슴 아픕니다. 정당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드릴까요? 예. 그 원외 정당인 이제 우리 민생당이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럼 이 정당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 당뿐만 아니고 원외 정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외 정당에서도 보면 청년위원회나 청년 정책을 만들어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으로는 저희 당도 청년 당원을 좀 많이 모집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그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함께 하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청년에 관련된 뭐 토론회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해서 좀 저희가 청년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좀 외부적으로 널리 알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예. 네. 다음은 이창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여성분 후보 중에 서진희 후보가 단일 후보신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40대 기술원에 대해서 보통 이제 다른 당에서도 많이 외치고 저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젊음은 곧 패기이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어떤 것에 치우쳐 있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직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40대 분들이 우리 후보님들이 계신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건강한 민생당으로 만드는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진해찬 후보님 질문해 주세요. 네, 우리 인상 좋으신 서진희 후보님, 좋은 정치인으로서 함께 자리 잡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듣는 바에 의하면 대전시당 위원장 시절 뭐 이렇게 회의 주제나 이런 게 좀 뜸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좀 해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떠나서 어떤 정치를 희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지역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정치는 저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정치에 몸을 던졌는데요.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승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서진희 후보께서는 그 본인의 장점이 특히 당대표와 관련돼서 어떤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매력 있는 민생당의 시작의 기초는 당대표의 이미지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젊은 여성이기도 하고 또 40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신선하고 당당한 민생당의 이미지로 제가 적합하지 않나, 좀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서진희 후보에게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임동순 후보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예, 먼저 이내훈 후보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예, 임동순 후보님. 저보다 젊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뵐 때마다. 오늘도 유일하게 타의를 안 하고 오셨는데요. 당을 젊게 만들 비결이 혹시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젊은 인재를 많이 영입해서 당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예, 다음 이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임 후보께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민생당 지금 현재 그 조직이 너무나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위원장들을 그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모집을 하고 또 시도당 위원장들을 그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서 선출을 하고 중앙당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당을 운영하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민생당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이창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임동순 후보님, 그 젊은 세대로 당의 지지세를 확장할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 국회의원 공천이나 지방의원 공천에서도 좋은 인재를, 젊은 인재를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천을 해서 하게 되면은 젊은 그 층에서 참여율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예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임동순 후보님, 당 쇄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공약 중에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직을 정비를 하고 그 원칙적인 그 당헌 당규에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면은 쇄신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 또 질문을 하셨었는데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요. 예, 임동순 후보님,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도 드렸는데 시간이 좀 남았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합의요. 예, 예. 대표가 독선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이제 지도부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탄생을 하면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래서 당내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승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항상 뭐 이게 모든 걸 이렇게 부드럽게 화합적으로 이끄시는 우리 임동순 후보님.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이수봉 체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의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에 대한 공과 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으신가요? 대표가 되시면 이제 화합적인 측면도 있고 또 과거에 대한 청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수봉 체제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그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수봉 전 비대위원장께서 사실 당 운영을 잘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당원들 간에 서로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이외의 사람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화합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서진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민생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임동순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민생당이 자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힘이 있어야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정책 연대랄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가 있지.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하여튼 똘똘 뭉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임동순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내훈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예, 먼저 이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께서도 젊으시니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예산 배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것도 또 현실입니다. 청년을 위한 예산 확대 방안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이제 부동산 문제를 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청년한테 가장 사실 민감한 문제가 이제 집과 부동산 문제인데 그 부분이 실패함으로써 청년 정책도 실패했다고 지금도 결과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제 특히 이제 박원순의 서울시에서 이제 청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예산도 많이 썼고요, 생각보다. 근데 들여다보면은 그게 전체 청년을 위한다기보다는 조금 솔직히 좀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위한 측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되겠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면은 실질적인 정치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게 저는 곧 청년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창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젊은 정치인 우리 이내훈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당에는 당비로 배를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투명한 회계, 민생당의 국고금을 받는 공당이다. 그렇다면 단 10원도 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중앙당 정무직을 하면서도 항상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뭐 밥 하나 먹은 거, 그리고 주차장 쓴 거, 이런 것까지 사실 공개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어디서 기자와 먹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보면은 당원분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정무직 혹은 당무 집행을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있고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큰 분류에서는 공개가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당원분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과 절차를 갖는 것이 투명한 회계 공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툴게 쓰지 말도록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해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내훈 후보 참 인간관계가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기대가 많은데 또 젊은 정치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들도 있다고, 그런 평들도 있고, 정치를 왜 하려고 하고 정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시간이 허락된다면 공약하신 그 정당의, 우리 민생당의 당무위원회 등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1분에 답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짧게 설명드리면, 제가 처음에 정치 입문하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사파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파 그리면서 여러 가지 그 가불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해결한다고 해서 제 후배들이 그 일이 똑같이 겪을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표준계약서 같은 정책 제안을 처음에 하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요. 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내 분야의 문제만 끝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란 게 진짜 옳은 얘기를 주장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하려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당대표 후보로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승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내훈 후보 참 강점이 많은 친구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된 젠더 갈등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가 있으시나요? 예. 젠더 과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20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내가 남성적으로 뭔가 특별한 뭔가 얻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위에서는 여성 할당제 주장하고 그러냐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게 근대화돼서 빨리 변해가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그러니까 40대 그 정도, 30대 위에 40대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으로서 챙겨지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20대 분들이 잘 알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불만이 갖고 있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고, 다만 그게 우리나라 문화가 더 바뀌어가려면 아직까지는 여성 할당제나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대와의 문제는 시간이 짧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서진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늘 겸손하시고 또 열정적이신 우리 이내훈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은 우리 이내훈 후보님께서 거의 당대표가 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실 건지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당 내랑 당 외적으로 갈립니다. 일단 근데 당 외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당 내적인 거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부분은 우리가 청년들과 만남을 갖는 시간을 더 아래로 낮춘다거나 그리고 청년위원회 나이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밖에서 말하는 청년 문제와 당내에 있는 청년들의 연령대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좁혀가 나가야 되겠고 짧게 그 당외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직접적으로 이분들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먹는 거, 주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자원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데 저는 직접적인 그 물질 지원을 통해서 좀 청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부 격차나 지금 그 경쟁에서 탈락한 청년들은 도저히 본인의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임동순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내훈 후보는 그 만화가이기도 하고 문화 쪽의 그 전문가이십니다. 민생당 그 대변인 활동을 해오시면서 민생당의 어떠한 문화를 가져와야 하면 좋을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만화로도 제가 이름을 떨쳐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독자한테 소구력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의 화합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 작업이기 때문에 그 만화가 항상 다른 예술과 만화가 제8의 예술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예술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다면은 항상 대중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대중이 원하는 거, 대중이 필요한 거를 귀를 열고 정치인들이 그걸 실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 편의 만화를 완성되려면 저는 개인 작업을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연재되는 만화는 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과 마음을 맞춰서 조금 갈등이 생기더라도 우리 목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조율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7분의 상호간의 청문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 뭐 좀 시간이 좀 부족한 면도 때로는 좀 있었습니다만 또 후보분들이 모두 이제 7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물리적으로 더 시간을 좀 늘리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부족하셨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 토론의 마지막 순서죠.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많이 드립니다. 2분을 드립니다. 혹시 앞서 좀 뭐 부족했던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마무리 발언 2분 안에 하시고 싶은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이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새롭고 강한 민생당을 만들어갈 기호 3번 이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러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정치가, 당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3지대의 정당으로 민생당 역시 반복되는 내분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국민과 당원은 민생당을 외면했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주저앉혀 있지는 않겠습니다. 기호 3번 이진과 함께 다시금 일어서서 국민 곁으로, 당원 곁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이 옳고 정의로운 길이고 함께하는 당원 동지가 있다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저 기호 3번 이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승한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또 반성합니다. 저희 당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고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비온 뒤에 굳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들을 잘 엮어서 당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기여해 가겠습니다. 사실 당명을 바꾸고 또 새롭게 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당의 당원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패배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출발했습니다. 사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또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당의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후회스러운 나날이겠지만 이런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서 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사실은 당원이 중심이 되고 당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지금 위기의 순간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좋은 미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꼭 해주시고요.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또 나에게 이해관계에서 내게 도움이 되는 후보보다는 정말 이 위기의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륜과 그리고 경험이 있는 당대표가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보면 또 어떤 후보하고 차별화하기 때문에 내 강점이 부각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의 화합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민생당이 새로 날 수 있도록 저 기호 4번 이승환이 함께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예찬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이 토론에 대한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OX 퀴즈가 좀 이 후보들의 같은 질문에 있어서 후보들의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좀 심도 있는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야 합니다. 저도 청년이지만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그런 큰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그들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로 태어난 정권에 실망한 국민이 다시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제3지대 여러 정당들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합신당을 만들어 제3지대 후보를 대선 후보를 내겠습니다. 지역 조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당에서 전략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소통하겠습니다. 무더운 더위에 여러 후보님들, 지지자분들, 당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열심히 해서 제3당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지도부가 구성되길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좋은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고 민생당에서 제3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창록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직 민생당 기호 5번 이창록입니다. 정정당당한 전당대회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투표 조작을 할까 걱정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당보다 개인의 돈을 앞세우는 사당파 당대표가 또 나올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수봉 부류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수봉 과오를 완전히 청산해야 당원들과 국민들이 당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수봉의 최전선에 맞서 싸운 저 이창록을 선택해 주십시오. 디지털 소통 플랫폼으로 모든 당원들을 포용하겠습니다. 수평식, 상향식 의사소통으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청년 인재를 발굴하여 당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저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닌 제 것도 나누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민생당은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2016년 국민의당 돌풍과 함께 이뤄냈습니다. 당 개파 간 억측과 의심, 오해를 없애겠습니다. 당 개파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젊은 제가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투명하면서도 강단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제3지대 중심에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견인하겠습니다. 저 기호 5번 이창록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진희 후보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정점은 역시 OECD 국가 중 꼴찌인 코로나 백신 접종률로서 국민 원망이 매우 큽니다. 건강 위험 걱정과 수익 걱정보다 빚이 더 걱정인 나라가 됐습니다. 힘 있는 국민의힘 대표는 입을 닫고 있어 실망이 큽니다.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되어 청년들의 미래, 불안은 아주 최악입니다. 특히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입시 부정은 청년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안은 집권당의 책임이 가장 크고 우리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정상적이고도 상식적이지 않은 국정 운영과 또 이를 견제하고 질책하며 대안을 내지 못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비상대책위 무능을 벗어나 우리 민생당이 당원에 의한 지도부를 구성하면 유능한 정권 창출의 산실로서 우뚝 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 기호 1번 서진희를 부디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임동순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후보 임동순입니다. 코로나로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 임동순 민생당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민생 제일 민생당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민생당 후보들이 당당하게 나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의원 출신인 저 임동순이 당대표가 되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저 임동순을 지지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함께 승리합시다. 민생당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기호 6번 임동순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내훈 후보 순서입니다. 네, 제가 기호 7번을 받았는데 오늘 7번째로 발언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선거운동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위원장님 탈당하신 거 아니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탈당했는데 당원들은 그대로 있어.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해봐. 민생당 살려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전대를 치르면서 우리 민생당이 살아나고 있구나. 다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에 기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와주신 후보분들께도 참 감사드리고 여기 지켜봐 주시는 당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민생당 살리고 민생당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 기호 7번 이내은을 지시해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젊은 사람 믿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7분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 토론회 들으셨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들 서로 지금까지 좀 수고했다.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의미로 서로에게 좀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오늘 합동토론회를 시청해주신 당원 여러분, 오늘의 이 합동토론회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생당은 다음 주 전 당원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K보팅, 또 26일, 27일에는 ARS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오는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민생당의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최종 선출됩니다. 그리고 투표하실 때 7명의 후보자 중 반드시 2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후보자 1명만 선택할 경우 무효 처리가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합동토론의 영상은 민생당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화합 상생으로 승리하자 민생당 8.28 전당대회 합동토론회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